자, 월가라는 곳 정말 거친 전쟁터 같죠? 여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비결이 궁금하다고 하셨죠? 좋습니다. 오늘 제가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지혜를 빌려서 그 방법을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저 똑똑한 월가 전문가들을 이길 수 있다고? 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9.2%?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피터 린치가 월스트리트에서 기록한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냥 운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비결은 딱 하나. 전문가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르게 생각하는 법이 뭐냐? 궁금하시죠? 무슨 대단한 비법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매일 가는 쇼핑몰, 거기서 얻는 아주 생생한 정보. 그게 바로 월가 전문가들을 이기는 비밀 병기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은 어떨까요? 온갖 규칙에 묶여 있고 위험한 건 피해야 하고 결국 다들 비슷비슷한 길을 따라갑니다.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독립적이고 아주 유연하죠. 예를 들어 던킨 도너츠 앞에 사람들이 맨날 길게 줄 서 있는 걸 봤다? 바로 그게 남들보다 먼저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울 테스트예요. 내가 정말 이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게 단순히 재산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집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꼼꼼하게 알아보고 발품 팔고 오랫동안 살 생각으로 결정하잖아요. 주식 투자도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노력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경고입니다. 잘 들으세요. 만약 이 돈이 2, 3년 안에 꼭 써야 하는 돈이다. 예를 들어 아이 학자금이나 전세금 같은 거요. 그러면 절대 주식시장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언제든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거든요. 그 속에서 버티려면 이건 없어져도 내 삶에 당장 지장이 없다 하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자,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질문이에요. 나는 성공할 자질을 갖췄는가? 여기서 말하는 자질은요, 뭐 IQ가 높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바로 인내심, 상식, 그리고 고통을 견디는 힘. 특히 시장이 막 무너지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아니야, 괜찮아 하고 버틸 수 있는 그 강인한 마음이요. 이게 사실 어떤 기술적 분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울 테스트의 핵심을 이 표에 정리해봤습니다. 집을 소유했는가? 이건 리서치 능력과 장기적 관점을 보는 거고요. 여유 자금인가? 이건 심리적 안정을 위한 거죠. 그리고 올바른 자질이 있는가? 이건 패닉에 빠지지 않는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이제 정말 출발선에 설 준비가 된 겁니다.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다 되셨군요. 그럼 이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모든 주식을 딱 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알면 주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저성장주입니다. 뭐랄까, 경험 많은 노장 선수 같다고 할까요?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뭘 주죠? 네, 바로 꾸준한 배당금을 줍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대형 우량주.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죠. 코카콜라 같은 회사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 우리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수비수 역할을 합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연 10% 정도는 꾸준히 성장해주죠. 그리고 세 번째, 피터 린치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유형이기도 한데요. 바로 고성장주입니다. 작고 아주 공격적인 회사들이죠. 축구로 치면 아주 빠른 공격수 같아요. 물론 위험도 크지만
제대로 하나 터지면 자산을 10배로 불려준다는 템베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네 번째는 경기순환주입니다. 자동차나 철강 같은 산업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주식들은 마치 파도를 타는 것 같아요. 경기가 좋으면 쭉쭉 올라가고 경기가 나쁘면 푹 꺼지죠. 그래서 이 주식은 다른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다섯 번째는 회생주입니다. 말 그대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회사들이죠.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등을 돌린 기업이에요. 그래서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죠. 하지만 만약 이 회사가 정말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다? 그럼 그 수익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산주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회사가 가진 자산,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현금 같은 것들의 가치가 주가보다 훨씬 높은데 시장이 그걸 미처 모르고 있는 경우예요. 말 그대로 장부 뒤에 보물을 숨겨놓은 회사죠. 이런 주식은 시장이 그 가치를 알아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유형을 알았으니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완벽한 기업을 찾아 나서야죠. 지금부터 제가 보물 지도를 하나 드릴 텐데요.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 보물들은 보통 월스트리트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주 의외의 장소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특징들을 한번 보세요. 이름이 좀 따분하거나 웃기다. 하는 일이 좀 지루하거나 혐오스럽다.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 같은 거요. 어때요? 전혀 화려하지 않죠? 바로 이래서 전문가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저평가된 보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내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산다거나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인다. 즉 자사주 매입을 한다?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 회사 앞으로 정말 좋아질 겁니다. 라고 경영진이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기업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무조건 사면 될까요? 아니죠. 그 다음엔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봐야 합니다.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무슨 복잡한 가치평가 모델을 돌려야 하냐? 아닙니다. 피터 린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를 하나 제시했어요. 바로 PEG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흔히 PER이라고 부르는 걸 회사의 이익 성장률로 나눈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 숫자가 1보다 낮으면 이 회사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0.5보다도 낮다? 와, 이건 정말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볼 만한 기회일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 모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은 당신의 가장 큰 적이 아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다. 여러분의 돈을 잃게 만드는 건 경제 위기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탐욕과 공포, 이 두 가지 감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할까요? 첫째,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는데 설마 더 떨어지겠어?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주식은 영원히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해요. 둘째, 와, 주가 올랐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렇게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주식은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라는 사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죠. 오늘 배운 이 새로운 눈으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다니는 회사, 자주 가는 가게, 바로 그 일상 속에 어쩌면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시겠습니까?